보증보험이 아마 가입이 안 되셨던 모양입니다.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법원에서는 아마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얘는 아무도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내 보증금 크기로 낙찰을 받는다. 두 번째는 그냥 취하시키고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냥 거기 산다. 임차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내야 되겠죠. 낙찰 받으면 그때부터 세금도 다 내야 되고 소유자로서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에 따른 피해자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세 사기로 인한 물건들이 경매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인수한, 그러니까 허그에서 대신에 보증금을 내어주고 대신 이제 경매에서 그 대항력을 승계한 그런 물건들이 계속 경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의 크기가 집의 가치보다 더 크면 낙찰을 받을 수 없는 물건들인데 이것을 이제 허그가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면서 얼마에 낙찰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그냥 대항력을 포기할 테니 얼마라도 낙찰을 받아가 주세요 라고 하는 물건들이 지금 계속 경매로 넘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형체가 있잖아요. 실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돈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누구도 살 수도 없고 누구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물건이 경매를 통해서 다시 정상 물건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물건들이 계속 경매를 통해서 정상 물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새 주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그런 물건이 나올 거고 지난주에도 이런 물건이 있었거든요. 아마 당분간은 아직 소화되지 않은 그 물건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요. 지난주에 낙찰된 물건들을 한번 사례로 해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 지금 화곡동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남부법원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일 날 남부법원에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총 119건의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빌라가 54건이에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16건.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물건들이었다. 근데 그 중에서 낙찰된 건이 17건이고요. 유찰된 게 86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아니면 입찰할 타이밍이 아닌 물건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100여 건의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화곡동에 있는 아파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선순위 임차권이 있고 관련 사건이 있고 위반 건축물이 있고 빨간 글씨가 쫙 있죠.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한번 직접 살펴볼게요. 지금 감정가 4억 3천에 1회 유찰한 물건인데요.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테라스에 이런 조립식 패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위반 건축물이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을 한 사람이고요. 주택 임차권을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한 집에 또 3,055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자, 박땡땡님, 박땡땡 여기 3,050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계약서상 인도일은 21년 3월 25일, 보증금 5천만 원 중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은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땡땡, 박땡땡과 안땡땡이 둘이 있는데요. 안땡땡이 임차권을 설정한 상태예요. 안땡땡이 임차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박땡땡이 월세로 들어왔죠. 두 명이 다 임차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중에 들어온 박땡땡님은 임차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임차인은 원래 있던 임차인이
안땡땡님이 원래 있던 임차인이 안땡땡님이 진정한 임차인으로 될 것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 반환 채권을 승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물건에 3억 3,8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야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네요. 감정가 4억 3천이고 지금 최저가 3억 4천인데 10평짜리 화곡동에 있는 빌라를 3억 이상 낙찰받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계속 유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 매각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 라는 내용이 이제 추가로 기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래는 3억 3,800 이상으로 써야 되는 물건인데 얼마이던 상관없이 임차권을 말소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은 명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살면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명도해야 되는 물건이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보증금을 내지 않고 월세만 냈다면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건 없었을 텐데 지금은 월세만 내는 사람들도 또 꽤 있더라고요. 보증금을 안 내고 월세만 내는 사람, 그런 조건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낙찰을 받으면 우리가 명도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불법 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불법 점유하고 계신 상태인 거죠. 이제 너무 안타깝지만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임차권이 설정되는 과정에 아직 등기부등본 등본상에 임차권이 기재가 되지 않은 사이에 이렇게 임대가 나간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도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이 등기가 바로 되지 않고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등기가 될 때는 전입한 시점 날짜로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들어온 임차인은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인데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다른 불법 점유자가 있다. 두 번째는 위반 건축물이 있다. 네, 두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물건들 진짜 많은데요. 이거는 2%까지 내려갔어요. 2%까지 내려갔다는 건 입찰할 수 없다는 물건이겠죠.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그래서 아파트 9세대가 있는 곳인데요. 위치도 너무 좋습니다. 가산동이고요. 그리고 원래 감정가 1억 4,8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이 물건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요. 우선 변제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권도 가졌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가치가 이 사람의 보증금 1억 4,4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지 않으면 낙찰 받을 수 없고요. 여기에 또 압류도 있어요. 체납 압류. 이 금액이 얼마인지 또 기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체납 압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실 입찰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 물건 이제 감정가 자체가 1억 4,800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입찰할 수가 없죠. 보증보험이 아마 가입이 안 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떠돌다가 다음에는 1%로 떨어질 거고 법원에서는 아마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물어볼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얘는 아무도 입찰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다. 내가 내 보증금 크기로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다. 두 번째는 그냥 취하시키고 나중에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 그냥 거기 산다. 그냥 임차인으로 살기 때문에 세금은 안 내야 되겠죠. 낙찰 받으면 그때부터 세금도 다 내야 되고 그리고 소유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소유자로서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아마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4%의 낙찰된 물건도 있고요. 또 낙찰된 물건들 중에서 얘는 물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네요. 그래서 이제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요. 8명이 입찰에 참여를 해서 2억 3,1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 멘트가 있네요. 매도 물건은 없지만 바로 옆 건물에서 매매가의 호가가 얼마로 되어 있고 전세가가 2억 3천으로 부동산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이제 깨끗한 물건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면 되죠. 여기 이제 전세권자 강땡땡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근저당을 하면서 대출업체에서 근저당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전세권을 500만 원을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살고 있는 건 집주인이에요.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이유는 다른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전장치로 대출을 해주면서 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실제 전세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이었고요.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찰이 되는 물건들이 계속 많습니다. 여기 17%까지 내려왔고요. 여기 7%까지 내려왔고요. 요 근린 시설도 있었네요. 근린 시설 이제 법인에서 낙찰을 받았군요. 낙찰된 물건들이 뭐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가도 낙찰을 받았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낙찰을 받은 게 있네요. 자, 이땡땡님이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1억 5,100만 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땡땡님이 있고요.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임차권 설정을 했고요.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보증금 1억 4,800이었고요. 낙찰가는 이제 경매 집행 비용까지 해서 1억 5천만 원으로 낙찰을 받으셨네요.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낙찰을 받기에는 조금 이른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5월 2일 날짜에 방금 나온 신건들은 한 번 더 유찰된 날짜가 6월 12일이거든요. 6월 12일에 80% 가격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에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제 나올 거고, 오늘도 남부법원에서 총 124건의 물건이 진행을 했어요. 그 중에서 매각이 33건이 됐습니다. 꽤 많이 됐죠. 앞에 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타이밍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그 인수 조건 변경. 그러니까 허그에서 본인이 손해를 감수하고 앞선 임차권을 말소시켜 준다라는 조건이 달린 그런 물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적정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요거 64%까지 떨어졌는데 얘는 낙찰가가 91%네요. 그리고 요 물건도 82%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한 70% 정도 되는 물건이었을 때 놓치지 않는 것도 방법이죠. 지금 계속 83%까지 낙찰이 됐고 있거든요. 이 물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83%의 낙찰을 받았네요. 64%까지 떨어진 물건들이 낙찰가가 계속 70%가 넘고 있습니다. 71%, 83%, 85%.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 허그에서 인수조건 변경한 물건들은 70%대에는 입찰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놓치지 않고 64%까지 내려가기를 기대하지 않고 70%, 80%, 여기서는 80%네요. 80%에서 입찰에 참여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최근 서울 수도권 지역의 경매 물건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봐도 될까요? 지금 경쟁은 사실 조금 주춤해졌어요. 예전에 막 50명, 60명씩 오시던 분들이 20명, 30명으로 좀 줄었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낙찰가는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미 이제 금매는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금매가보다 저렴하다면 경매로라도 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다 다주택자가 아니라 신규 수요라는 거.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나 주택 수가 3주택이 되지 않는 분들이 지금 다 경매 법정에 오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다 비슷한 분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노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서울은 내 집 마련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에 맞추어서 어떤 물건을 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괜찮은 물건 있으시면 놓치지 않고 법원으로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